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그냥 바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워낙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제 유튜브 강의가 대부분 그냥 인사드리고 바로 강의를 시작하는 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랑 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도 조금 저 자신을 많이 내려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도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거부감 없이 조금씩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코로나 백신의 원리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어제가 크리스마스였고 아마 대부분 크리스마스였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여행 가고 맛있는 밥 먹고 이런 것들을 빨리 회복하는 그런 나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어찌됐든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우리 자체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내과 전문이긴 하지만 사실 감염내과 분과 전문의가 아닌 이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 역시도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그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빠르게 효율성 있게 가성비 좋게 시간을 단축하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강의를 만들고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제 자신이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어디 가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오거나 환자분들께서 여쭤보신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게 이렇게 강의를 구성하고 준비하는 거고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이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시는데 주변에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제가 내과 전문의로서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의 원리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백신의 종류는 mRNA와 DNA 백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mRNA는 화이자, 모더나가 있고 DNA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근데 mRNA 백신이 좋다, 아스트라가 더 안 좋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가르기처럼 약간 mRNA 대 DNA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그 원리부터 한번 따져 볼게요. 일단은 백신을 맞으면 그 안에는 바이러스 전체가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바이러스 전체가 들어있으면 내 몸이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조각 중에 일부를 따가지고 그 스파이크 단백질만 우리 몸에 넣어놓는 거거든요. 근데 스파이크 단백질을 넣어놓자니 얘가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죠. 애초에 스파이크 단백질을 새로 만들고 막 변성되고 이러느니 차라리 우리 몸이 그 단백질을 내부에서 만들도록 하자. 우리는 그냥 지도만 주자라고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mRNA라는 지난번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염기서열 조각을 이 리포좀이라는 지방 덩어리 층에다가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이제 지방층에다 넣어놓은 거는 얘가 굉장히 안정하고 이 mRNA는 불안정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체내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이 mRNA가 세포에 도달을 해요. 그러면 이 mRNA 염기서열이 있으니까 이 우리 몸 세포 안에 있는 애는 얘가 당연히 내 염기서열인 줄 알고 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읽어드려요. 그래서 단백질도 만들고 이 mRNA도 증식시켜주고 남 좋은 일을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모든 염기서열을 다 넣으면 안 되니까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관한 염기서열만 넣은 거예요. 그러면 세포 내부로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얘 또 읽어야지 그러면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쭈르륵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걸 인식을 하면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항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얘 우리 몸에서 못 보던 나쁜 애 아니야? 해가지고 항체가 형성돼요. 우리 몸은 항상 외부 항원, 그러니까 내 몸에 원래 있는 것들 아니고 바깥에서 들어온 모든 것들을 다 외부 항원으로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건데, 이렇게 항체가 미리 형성이 되면 나중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항체를 통해서 다음번에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더 이상의 증식이나 아니면 뭐 세포 내에 아예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백신의 아주 간단한 원리거든요. 그래서 백신이 mRNA 염기 서열을 넣을 수 있고 혹은 바이러스 벡터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은 결과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으로부터 똑같은데, 하나는 이 mRNA가 자꾸 분해되니까 지방층 덩어리에다가 넣어놓은 거고, 하나는 mRNA가 자꾸 분해되니까 얘를 아예 안정적인 그 DNA는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DNA에다 넣을까 하는데 얘가 어떻게 수송을 하겠어요, 우리 몸으로. 그래서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라는 아주 우리 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순한 바이러스에다가 얘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 염기서열 조각을,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그 지도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데노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쏙 들어가서 그 DNA 지거랑 같이 mRNA가 아닌 그 DNA,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그 DNA 조각을 안에 넣어줘요. 그러면 그걸로부터 mRNA가 형성되고 mRNA로부터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mRNA를 주입하는 게 하나는 직접적으로 지방층에다 넣는 거고, 하나는 DNA에다 싸가지고 나중에 체내에서 mRNA로 변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더 사진들을 볼게요. 그래서 이 CDC 자료인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얘를 암호화하고 있는 이 아데노 바이러스에다가 이 조각을 일부 삽입을 시키고, 이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들어가면 여기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항체가 형성이 되면 그 항체가 나중에 들어올 바이러스를 이렇게 잡아들이는 그런 기전인 거거든요. mRNA는 바이러스 벡터가 아니라 지방층에다가 싸가지고 직접 안에다 넣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백신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몸이 면역세포가 어떻게 외부의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맞서 싸우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백신도 결국에 이 싸우는 애들을 깨우는 거예요.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라 라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게 결국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이렇게 안에 들어오면 걔가 mRNA를 내뿜어서 이 mRNA를 토대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리보솜이나 이런 것들이 mRNA가 마치 내 거인 것 마냥 이 서열을 가지고 뒤에 뭐 mRNA 복제도 해주고 바이러스 껍데기도 만들어주고 그중에 스파이크 단백질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동원해서 바이러스가 다 그거를 이용한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면역세포가 등장할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제가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받아들이는 게 수지상세포라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처럼 팔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길어가지고 잘 잡아들일 수도 있고, 그거를 가지고 보통 내가 햄버거를 먹으면 햄버거를 먹었다고 제 몸이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세포는 햄버거 먹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나 바이러스 먹었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것처럼 바이러스를 세포 표면에다가 자기가 노출을 시키면 그거를 또 이 헬퍼 T 세포라고 도움자 T 세포가 딱 봐. 너 못 보던 애 먹었네? 하고 걔를 딱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헬퍼 T 세포가 갑자기 B 세포랑 T 세포가 조용히 잠자고 있는데 깨워요.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그래서 B 세포가 갑자기 이 T 세포가 인지한, 야, 너 얘 지금 햄버거 들어왔거든? 이 햄버거랑 똑같은 항체 좀 만들어봐.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럼 B 세포가 나 그 햄버거 잡아할 수 있는 항체 빨리 만들게 해가지고 엄청 이제 그 항체를 많이 만들고, 이게 바로 중화항체거든요. 그 다음에 세포 독성 T세포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무식해요.
무식해가지고 야 아군이든 적군이든 다 필요 없어. 햄버거 먹은 애 그냥 우리 편 이제 아니야. 햄버거 먹었으면 이제 적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세포를 그냥 때려 죽이는 거죠. 그냥 햄버거 먹은 세포 자체를 그냥 다 사멸시킨 건데 비유가 이렇지만 뭐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렇게 노출시킨 애는 이미 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세포 전체를 때려 부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투가 끝나면 이제 기억세포로 들어가요. 기억세포. 다시 이제 조용히 잠을 자고 있어요. 대신에 아 그때 그 햄버거 또 나타나기만 해봐 라고 조용히 잠을 자다가 햄버거 또 와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또 노출이 돼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인지한 순간부터 갑자기 기억세포들이 미친 듯이 분열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전에는 도움자 T세포가 일일이 하나씩 깨웠죠. B세포, T세포 가서 깨우고 여기 가서 B, T 또 깨우고 이런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기억세포가 그냥 지들 스스로 이제 활성이 되는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백신이 이렇게 기억세포까지 만든다. 그래서 다음번에 바이러스가 또 침입을 하면 기억세포들이 그냥 바로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가지고 중화항체를 막 엄청 내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기전이다. 면역학 기전. 외부에서 우리 바이러스를 들어왔을 때. 그럼 백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mRNA, 즉 염기서열을 넣는 것만 다른데 전체를 넣는 게 아니라 스파이크 단백질만 넣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스파이크 단백질만 넣는 하나는 DNA 자체를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에다 끼워서 넣어주는 거고 하나는 mRNA 자체를 넣어주는 거고 그래서 DNA로부터 mRNA가 형성되고 이 mRNA로부터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수지상 세포가 햄버거 잘 먹는 이 세포가 먹어가지고 이 바이러스 조각 스파이크 단백질 조각들을 나 이런 애 먹었다 이렇게 주변에 알려요. 그러면 도움자 T세포가 그걸 딱 인지를 해가지고 나 이 스파이크 단백질 인지하는 애들을 빨리 만들게 해가지고 B세포 깨우고 T세포 깨우고 이렇게 하면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영식 기자님께서 굉장히 SBS 기자님이신데 쉽게 이 애니메이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되면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에 이제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그걸 통해서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증식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이 B세포가 활성해서 이 중화항체를 만들면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T세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T세포가 B세포한테 항체를 만들으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 T세포는 이때 도움자 T세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T세포는 이제 세포 독성 T세포인데 얘는 그냥 적군이든 아군이든 필요 없이 그냥 무식하게 때려 죽이는 애라고 그랬죠. 그래서 감염된 T세포가 발견됐어요. 그럼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렇게 노출되면 그냥 바로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mRNA 백신 원리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mRNA 정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리보솜을 싼 다음에 여기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정보만 들어있어요. 바이러스 정보가 다 들어있으면 자칫하다가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파이크 단백질 염기서열만 가지고 있는 mRNA가 안에 들어와서 이거를 세포 내에 리보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면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형성돼서 우리 몸이 다음번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 B세포와 T세포를 자극해서 뭐 예방을 한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앞서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mRNA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순식간에 이제 바로 분해가 된다고 몇 시간 후에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핵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세포 핵으로 물론 들어가지만 빠르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치명적인 단점은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데노바이러스를 외부 물질로 인지를 해서 항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효능이 약간 떨어진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번 강의 이제 백신 원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제가 아직 내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쉬운 설명 기법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만약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 네이버 블로그에 가신다면 제가 차분하게 이제 글로 써놨거든요. 그 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백신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